이 법이 전세 사기 피해자와 경매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고 경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들 용어를 엄청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레버리지랑 전세 사기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계시길래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을 대출받았다면 이 7억이 레버리지가 됩니다. 제일 큰 특징은 이자를 집주인이 감당한다는 거죠. 자, 왜 레버리지라고 불리게 됐냐? 만약에 집값이 3억이 더 올랐어요. 13억이 됐겠죠? 전체 집값에서는 30%가 올랐지만 실제 자기 자본은 3억만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100%가 되는 겁니다. 강력하죠? 부자들은 다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지렛대처럼 작은 힘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서 투자에서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레버리지의 별명이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감당 못할 이자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칼은 다 주의해서 쓰는 게 맞죠. 자, 그럼 갭 투자는 뭐죠?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리고 7억의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실제 투자한 금액은 3억이죠. 실제 집값과 전세가 사이의 차이, 이 갭만큼이 실제 투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갭 투자라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감당이 어려운 레버리지 투자보다 전세는 이자가 없으니까 안전해 보이죠. 근데 전세도 결국 대출받아서 들어오는 세입자가 많거든요. 대출이자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들고 수요가 줄면 전세가가 낮아지겠죠. 전세가가 낮아지면 집주인은 결국 갑자기 목돈을 만들어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하고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집이 헐값에 경매에 넘어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할 때와 안 할 때는 구별할 수 있어야 갭 투자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피 투자. 가끔 투자를 하다 보면 한 푼도 투자를 안 하거나 돈을 받으면서 하는 투자가 있어요. 한 푼도 안 들이는 투자를 무피 투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수강생 한 분도 대출을 100%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 무피 투자라고 하고요. 대출이나 전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풀피 투자라고 하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수도권 중심지들이나 심지어 강남역에서도 오피스텔들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시장에 괴리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풀피 투자가 되죠. 근데 그때 제가 수강생들한테 지금 이런 거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나중에 완전히 역적되고 중범죄자 취급받는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피나 풀피도 해야 될 때와 해도 되는 상품이 있는 거지 아무거나 막 하면 전세 사기꾼 되고 패가망신하기 딱 십상이니까 반드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시세가 10억 하는 집에 전세가 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값이 한 20% 빠지게 되면 전세금 빼면 아무것도 안 남거나 아주 조금 남는 집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빼고 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집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집값이 한 30%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겨도 다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역전세라고 하고요. 전세로 집을 구하실 때는 최소한 시세의 50에서 70% 안쪽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시는 게 적당하고 전세 사기꾼들은 중개사까지 동원해서 시세 자체를 속이기 때문에 시세조사도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BC에서 전국 깡통 전세 감별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 사기인데 전세 사기는 깡통 전세, 역전세, 갭 투자 이런 것들과 완전히 다른 건데 많이들 혼동하시더라고요. 깡통 전세나 역전세 같은 것들은 고의성이 없이 경기 변동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 반해서 전세 사기는 애초에 담보 잡힌 물건을 하자 없다고 속이거나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 계약을 체결시키는 걸 전세 사기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계약하는 순간 보증금은 다 날리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런 분도 계신데 이건 시장이에요. 시장.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냥 상식이 없거나 선동하고 싶은 사기꾼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필요는 한데 워낙 오가는 돈은 크고 부동산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당연히 사기꾼들이 등장하죠. 특히 지난 몇 년간 전세가가 미친 폭등을 하니까 사기치기 딱 좋은 구조가 형성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나왔죠. 이 법이 전세사기 피해자와 경매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전세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경매 투자자가 악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애초에 설계당해서 경매를 당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지 대부분의 경우의 세입자들은 경매라는 제도가 있어야만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매라는 제도와 투자자들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애초에 신용사회를 형성할 수가 없고 경제 자체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지원 대상은 누가 해당되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됩니다.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늘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기부등본에 여러분들보다 앞선 권리 없어야 하고요. 지금 경공매 진행되고 있고 럭셔리 고가주택은 안 되겠죠. 특별법 이런 게 애초에 약자 서민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냥 깡통전세, 역전세 아니고 의도가 있는 사기, 전세 사기여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못 돌려받는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어도 안 되고요. 50만 원도 못 받고 이런 건 당연히 지원 대상은 아니겠죠.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피해자들 지원한다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보증금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도록 도와드리겠다. 직접 그 집을 매수하겠다고 하면 이자는 싸게, 세금은 없거나 적게, 대출은 많이 빌려드릴 테니까 직접 사서 더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LH가 사서 아주 오래 싸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뭐 이 정도고요. 경매 투자자들에게도 조금은 영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더욱더 자주 변경 물건이 뜰 수 있겠다. 왜냐면 구제받기도 전에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지분을 갖고 있던 공유자들에게 허락되던 우선 매수 청구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나 LH에도 생기기 때문에 낙찰받고도 우선 매수당해서 낙찰된 물건을 뺏길 수 있다. 법원에서 잠깐만요 하고 뒤에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사겠습니다 이러는 분들 있죠? 예,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이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피해자분들이 낙찰된 사람의 가격과 똑같은 금액으로 먼저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어쨌든 더 선순위 세입자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배당받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경락자들에게도 조금은 혜택이 있는 특별법이다. 그리고 이번 지원법도 결국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대규모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생겨난 빌라나 아파트 낙찰받으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명도하는데 심적으로 실질적으로 까다로울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